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 달리오의 최근 CNBC 인터뷰 영상을 한번 제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11월 18일자네요. CNBC 인터뷰입니다. 앤드류라고 하는 사회자가 오랜만에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불렀던 이유가 나옵니다. 자, 사회자가 최근에 그 바이든과 시진핑 두 국가 정상 간의 만남에 그 초대가 됐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일론 머스크도 갔었다고 하고요. 레이 달리오 같은 뭐 이런 기업인도 같이 데려간 것 같아요. 자, 그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자, 레이 달리오가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저는 투자자입니다. 세계 정세를 보는데 크게 보면 5가지의 큰 요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빚. 그러니까 이제 국가 부채, 이런 빚과 관련된 돈의 힘이 중요하죠. 둘째, 좌파, 우파 간의 갈등, 그리고 만연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셋째,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인 이슈들, 특히 이제 러시아 전쟁, 대만 전쟁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글로벌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비용. 다섯 번째는 바로 테크놀로지, 기술에 대한 거죠. 자, 이 5가지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3월에도 중국에 방문을 했었다. 자, 그때도 사실 그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사실 대단했지만 정상들이 서로 이제 만나면 아무래도 이제 얼굴을 봤다는 자체가 좀 화해 모드로 가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회자가 좀 대놓고 이제 묻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꼭 이게 뭐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어떤 경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대만을 압박할 가능성이 전 매우 높을 것 같다.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다국적 기업들은 또 어떻게 해야죠? 자, 달리오가 이제 중국 그의 입장을 말씀드려 볼게요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다음에 전 세계 국가들의 그 정상들은 대만이 중국에 결국 반환될 거라고 하는데 모두 동의를 했다. 이제 홍콩도 사실 뭐 97년도에 원래는 영국령이었다가 중국에 반환이 됐었죠.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1895년 일본에 의해서 대만이 침략을 당했었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전 세계 정상들이 중국은 하나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했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지금 유럽 이런 서방 국가들이 대만은 독립국이다 이 말만 하지 않는다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과 최근에 그 시진핑 정상 간 미팅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 지금 두 국가 간에는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두 국가가 모두 전쟁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 어쨌든 정상들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가능성을 많이 낮춰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고전에도 가장 현명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하지만 이제 그 기본적인 틀은 기존의 슈퍼파워, 이게 이제 미국이죠. 떠오르는 신흥 세력, 이게 중국. 이 둘 간의 치열한 경쟁과 어떤 그 다툼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번 미팅으로 두 국가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네요. 이제 여자 사회자가 경제에 대해서 묻는데요. 이 질문을 듣고 굉장히 뭐랄까요, 그 어처구니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었냐? 지난번 9월 달에 CNBC 나왔다고 하네요. 거기에서 미국의 국가 부채가 매우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최근 몇 주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 말씀하신 그거 맞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의 빚은요, 사실상 국가의 신용을 토대로 발행한 국채와 사실 동의합니다. 빚만큼 국채를 찍어내는 거죠. 이제 국가의 빚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국채를 그만큼 많이 발행했다는 거고요. 국채를 발행했다? 그럼 공급량이 엄청나게 풀린 거죠. 당연히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요. 수익률은 반대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국채, 특히 이제 10년 장기 국채 수익률이
뭐 5%까지 갔다가 지금 4.4%, 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의미는 이제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국채 발행을 조금 더 이제 줄였다라는 거고요. 국가 빚이 이제 뭐 줄어든 건 아니지만 그 증가 속도가 조금 늦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뭐 어쨌든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게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그 몇 주간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잖아요. 누군가 국채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 얘기는 누가 계속 미국의 빚을 사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레이 달리오가 그냥 웃어버린 거죠. 실제로 지금 10년 이 10-year note는요. 지금 4.9% 거의 5% 갔다가 4.4%까지 현재 떨어졌죠. 국채 가격이 사실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는 거고요. 누가 계속 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이자율을 조금만 적게 줘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죠. 미국의 빚을 아직도 사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달리오는 여기에 손사래를 칩니다. 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지금 많이 줄었다고요? 고작 0.25에서 0.5% 지금 오른 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떨어진 것에 불과하잖아요. 경제 기본 원칙을 좀 잘 보십시오. 자, 국채 수익률은 미래에 예상되는 물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 국채의 수익률이 그 미래의 물가 인상률을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국채 수익률은 뭐가 결정합니까?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결정을 합니다. 자,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와 특히 장기 국채는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물가는 이제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자, 미래의 예상, 물가 예상률, 뭐 지금도 이 수준인데요. 약 3에서 3.5% 정도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다. 반면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보다 뭐 1.5%는 그래도 더 높아야겠죠. 자, 그 이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겁니다.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요.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은 물가 상승률보다 당연히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채권을 사겠죠. 자, 그래야 채권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한 그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은 이 지금 물가 수준 3에서 3.5%보다 약 1.5%를 더하거나 2%를 뭐 더하면 국채 수익률 지금 4.5%에서 5%는 적정하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립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미 국채 수익률이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최근에 국채 수익률이 뭐 0.5% 하락한 건 또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레이 달리오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짚어봐야 될 이슈는 미국 국가 그 국채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전 세계의 모든 시장에서 그 어떤 상품, 뭐 부동산이건 투자건 주식이건 그 자동차건 그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자, 경제 뉴스일까요? 아니면 혁신적인 기술, 어떤 거시 경제적인 요소, 이게 뭐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간접적인 요소거든요. 직접적인 가격에 미치는 그 영향, 이건요,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자, 우리 지금 뭐 강남 아파트다, 비트코인, 왜 이게 시간이 갈수록 넓게 봐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대개 가격이 시간 지날수록 상승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공급이요. 매우 매우 제한적이죠. 뭐 땅을 갑자기 어떻게 늘릴 수 있습니까? 비트코인 반감기로 공급량이 계속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면에 수요는 어떻습니까? 뭐 서울 아파트 뭐 비싸서 못 살지 준다는데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비트코인도 ETF가 들어오고 뭐 규제가 이게 들어오고 뭐 이제 법 체제 안에 들어오면 수요는 이게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 그 비트코인과 서울 아파트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 어떻습니까? 알트코인의 가격도 상승할 거라고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비트코인 처음에 오르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오릅니다. 그 오른 가격이 뭐 알트코인까지 안 간다면 우리가 알트코인 투자합니까? 절대 안 하죠. 이 수요가 비트에서 이더에서 주요 알트코인
나중에 이제 시총이 저 작은 코인까지 갈 거라는 우리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자, 레이 달리오 계속하죠. 미국 정부는 국가 부채에 상응하는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만큼 국가의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이전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다. 자, 왜냐하면 미 국채 이거 지금 투자를 했었다가 매우 큰 손실을 본 미국의 지역 은행들, 전 세계 중앙은행들, 일본 뭐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 국채 투자했다가 아주 큰 손실을 맛봤기 때문에 오히려 막 내다 팔려고 하는 거죠. 자, 미국 국채 빚 공급량은 미국에서 더 찍어내려고 하는데, 자,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소위 말한 엘리트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법을 가장 먼저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왜요? 스테이블 코인을 찍으려면 전 세계에서 유통을 시키려면 반드시 담보로 미국의 국채를 사야 됩니다. 80% 그리고 20%는 달러, 미국 달러로 담보로 찍어내야 된다. 기가 막힌 거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 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미국의 국가 수입이 더 늘어나지 않고 빚만 늘어나는 건 점점 문제가 커질 겁니다. 자, 과거 팬데믹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는 일부러 큰 국가 부채를 짊어졌고 이를 타격 입었던 가계와 기업들에게 이렇게 잘 나눠줬죠. 그리고 나서 금리가 뭐 역대급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가계가 됐건 기업이 됐건 빚이 늘어나면서 스퀴즈가 발생합니다. 스퀴즈는 이제 빚이 이제 막 풍선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빵 터져버리는 거죠. 이 스퀴즈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실업률이 지금 낮고요. 미국 내에서 소비가 많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생각만큼 그렇게 급격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앤드류 사회자가 갑자기 끼어들죠. 자, 앞으로 1년 후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디쯤 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내년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국가 부채가 아무래도 큰 정치적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레이 달리오가 자, 1년 후 금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자, 내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많이 좀 둔화가 돼서 0% 플러스 마이너스 1%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건 뭐 다소 둔화는 제가 볼 때 아닌데요. 생각보다 많이 둔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준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압박으로 금리를 다소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제 갑자기 이게 물어봅니다. 앤드류가 조금 짜증난 그 이제 표정을 보이지만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사회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 말대로라면 지금 경제가 연착륙할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그 논리대로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뭐 이 큰 빚에 대한 부담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뭐 기준금리도 이제 뭐 이미 다 올 만큼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달리오가 이제 이에 대해서는 단기와 중장기를 좀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은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있습니다. 빚으로 계속 또 다른 빚을 틀어막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당연히 수입의 증가 속도보다 이제 빚의 증가 속도가 원래는 이게 더 커야 되는데요. 자, 빚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기존 지출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는 한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는 정확히 그 변곡점에 서 있다. 뭐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좋은 의미의 변곡점이 아닙니다.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 더 미국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질 것이다의 변곡점을 의미합니다. 자, 경제적 이슈도 이슈인데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갈등 상황들, 뭐 세대 간 갈등, 뭐 마약 문제, 또 좌파, 우파,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지금 미국 국채 수요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지금 미국 국채를 사는 사람들의 40%가 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핵심은 미국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스트롱하냐, 강하냐에 달려 있는데 이 말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그 답입니다. 첫 번째, 미국의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습니까? 두 번째, 미국의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은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부정적이라면 시간이 갈수록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현재 모든 경제 지표들이 미국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부정적일 거라는 것을 말해준다. 자, 이렇게 말하고 사실 인터뷰가 끝이 납니다. 이제 결론이요. 뭐 미국은 그럼 뭐 망하고 중국이 흥한다라는 말이냐?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싶으실 수 있겠죠. 글로벌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미국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그 국채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 이거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테이블 코인, 크립토를 지금 끌어안고 있는데요. 자, 그들이 부를 쌓아왔던 과거의 방식은 뭡니까? 바로 돈 찍기죠. 돈 찍기로 근데 어떻게 부를 쌓았단 말일까요? 돈을 찍어내는 건 사실 무소불위한 권력입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달러가 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러가 킹왕 짱이죠. 근데 그 부를 달러로 지금 부를 획득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는 대개는 주식과 부동산의 형태로 축적을 하죠. 자, 세계 최고의 뭐 탑, 뭐 100명, 100, 뭐 이렇게 세계 최고 부자 중에 부를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뭐 저기 뭐야 버핏, 워런 버핏처럼 뭐 200조 들고 있는 분은 이제 지금 그 시장 하락을 예측하고 주식과 특히 이제 주식을 많이 살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동산을 살려고 지금 현금을 일시적으로 들고 있다는 거죠. 자, 레이 달리오가 21년도 12월 달에 실은 나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시대 암호화폐는 대체 화폐다 이런 발언을 실제로 했습니다. 자, 크립토를 얼터너티브 머니 이제 대체 화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크립토를 젊은이들의 금이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죠. 블랙락의 CEO는 크립토를 뭐 예전에는 돈 세탁의 지표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말을 바꿨죠. 인터내셔널 머니이자 국제 자산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fly to quality다. 그러니까 질이 높은 투자 상품이라고 말을 바꿨죠. 그럼 레리 핑크나 레이 달리오는 이전에는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변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돈 찍기를 그만둘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돈 찍기는 미래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계속 됩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돈을 찍어내지만 그것을 어떤 바구니 안에 담아서 그 바구니를 슬쩍 가져가는 거죠. 그동안 그 어떤 도구로 사용됐던 것들이 바로 주식, 부동산, 채권이었습니다. 자, 주식 부자, 부동산 부자, 뭐 가끔 이제 채권 부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부의 바구니 안에 뭐가 추가됐다고요? 코인이 추가된 거예요. 자,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제는요, 체면 안 봅니다. 예전에 뭐, 지난 제가 기억하기에 14년, 5년부터 중국에서는 항상 코인을 폐쇄하고, 뭐, 거래소 막고, 지갑, 뭐, 그 다 이제 문 닫고 쫓아버렸잖아요. 지금 와서 왜 갑자기 홍콩을 통해서 슬쩍 문을 열까요? 이제 이 부의 바구니라고 하는 것을요, 이제는 그 체면을 가리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이미 다 그 알대로 알고, 이제 눈치챌 만큼 다 챘습니다. 뭐, 레이 달리오, 뭐, 팀 쿡, 일론 머스크, 폴 트루저 존스, 로버트 기요사키, 진짜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는요, 다 알아요. 그리고 20년, 21년도 특히 커밍아웃을 많이 했죠. 나 실은 비트코인, 나 실은 이더리움 좀 갖고 있는데, 이거 벌써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다 팩트입니다. 자, ETF 지금 승인 어떻게 보면 글쎄요, 한두 달 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비트코인 반감기 온다고 하는데요. 과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로 해서 특히 반감기 딱 됐을 때 가격이 항상 조금 조정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자, 좀 길게 봐도요,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고요.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코인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물론이고요. 이제 알트코인들도 조금 지금부터는 담아야 되는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위기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순간적인 폭락 당연히 가능하죠. 하지만 그런 거 생각해서 이렇게 발을 안 담그면요. 나중에 폭락이 올 때 더 못 담급니다. 저는 뭐 조금은 지금은 그 긍정적인 그 투자를 검토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